20대 후반인 저에겐 2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에겐 정말 이해 안 되는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. 바로 제가 여자친구라는 걸 쉬하면서 자꾸만 숨긴다는 겁니다. 아, 이거 문제 있는데? 벌써? 벌써? 짜잔! 놀랐징! 애교 가득이에요. 잘했어. 잘한다. 어울려요. 아유, 어떻게 회사까지 왔어? 오빠 보고 싶어서 왔징. 온 김에 커피 사서 오빠 팀원들 좀 드릴까? 야, 무슨 소리야? 야, 우리 선배들 오지랖 넓어서 괜히 피곤해져. 야, 빨리 얼른 가, 얼른 가. 제 딴에는 내조하려고 한 건데 대체 왜 회사 사람들에게 저를 감추는 건지 모르겠어요. 사실 저희 커플이 사내 비밀 연애로 시작했거든요. 그땐 물론 저도 조심스러웠죠. 하지만 지금은 오빠가 이직을 한 상태라 저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. 요즘엔 진지하게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는데 정말 서운한 일이 생겼습니다. 오빠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는데요. 여기까지 왔는데 오빠 부모님한테 인사드릴까? 뭐 좋아하셔? 어? 뭐, 오빠, 어? 왜 그래? 아니 집에 가면 부모님도 당황하시고, 좀 그래. 물이 올랐다. 아, 호흡이. 이런 역할 많이 해본 것 같아. 몇 가지를. 본인 아니에요, 본인? 부모님한테 여자친구 소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? 게다가 저와 찍은 커플 사진을 SNS나 깨톡 프로필에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이쯤 되니까 저도 약이 올라서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 아무 데도 안 올려요. 너무 답답해서 직접 물어봤더니 남들 입에 우리 얘기가 오르는 내리는 게 싫다고 합니다. 연애라는 게 원래 자랑하는 맛 아닌가요? 맞아요. 저를 자꾸만 꽁꽁 숨기는 제 남자친구. 이상한 거 맞죠? 그렇죠? 이상하다. 제가 제일 먼저 눌렀는데, 전 이건 이상해요. 아주. 아, 왜요? 그렇게 평소 찌질하게 살래? 찌질은 이상하다. 제가 제일 개취라 그런 게 너무 싫어요. 사람이 연애하면 안 되는 건데? 뭔데? 뭔데 왜 공개 연애?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전 이건 이상해요. 아주. 아, 왜요? 나는 전혀 안 이상한데. 나는 얘기를 좀 해줘. 일단 산불이거든요. 네. 네, 산불. 굉장히 화가 났어요. 표정도 자세도 회사까지 왔는데, 야, 가는 좀 이상해요. 그건 제가 생각하는 연애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혹은 창피한가? 저는 근데 거기까지는 우선 일단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쳤어요. 근데 이제 결혼 얘기도 오가고 이러는데 부모님한테 인사드린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좀 그래요. 근데 약간 정식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. 아, 근데 저는 제가 이랬거든요. 아, 네, 저도 프로필 사진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뭐 SNS는 좀 당연히 안 하고 있지만 연애를 한다는 걸 드러냈을 때 네. 뭐가 이렇게 제일 두려우셨어요? 그러니까 제가요? 네. 아니, 숨긴 게 아니라 프로필이나 이런 걸 안 했을 뿐이죠.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수정 씨랑 사귀어요. 예? 근데 얘를 for example 마! 나도 한 가장의 가정이야. 가장의 가정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? 저 같은 성격에는 만약에 사귀는데 누가 팀원 중에 한 명이야 옛날에. 근데 뭐라 그랬어. 난 그게 너무 신경 쓰이고 싫을 것 같아.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취야 개취. 아, 개취죠. 개취라 그런 게 너무 싫어요. 그럼 연애 뭐하러 해? 성시경 씨가 공개 연애를 하신 적이 있던가요? 없죠. 왜 안 해? 그건 직업생 할 수 없었던 거고. 왜? 그건 직업이 왜 왜? 직업상 직업이 왜? 직업이 연애하면 안 되는 직업이야? 정현호 씨가 약간 이 칼라랑 다 야, 네가 뭔데? 뭔데 왜 공개 연애?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제가 20대 때 제가 생각하는 연애라는 것은 상대에게 뜨거워서 맞추는 게 연애라고 생각해요. 아니 근데 난 개취라는 말에서 더 약간 그러니까 확신이 얻었어요. 좋은 얘기예요. 서로 맞추고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 이렇다. 그럼 여자친구도 맞춰줄 수도 있잖아요. 성향이 다르다. 아, 네. 글쎄, 물론 맞습니다만. 맞으면 하나 내려. 근데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에 올리지 않는 것 정도는 좋아요. 직장까지 왔는데 커피를 사겠다고 하는데 빨리 가라 그러는 거라던가 2년을 사귀어서 결혼 얘기가 오가는데 아 불편해하셔 가라는 거는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공감해드리고 싶다는 거죠. 자랑하는 맛도 있다 하면 꽁꽁 숨기는 맛도 있거든요.
아니 그건 그거하고는 둘이 좀 같이 다르지만. 꽁꽁 숨기면서 신난다. 야 아무도 몰라 이런 거지. 내가 부끄러워? 아니야 난 꽁꽁 숨기고 싶어 해. 개취니까. 이거는 사귈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왜 못 사겨? 소통이 안 되잖아. 그럼 지금 소통하는 거잖아요. 그럼. 너무 다른 입장인데 아니요 싸우는 건데. 굳이 비하를 하자면 네. 나의 내적이고 사적인 영역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해서 이건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거고 여자친구는 정말 나만의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사랑이란 거는 두 분의 그런 다른 욕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상처받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어. 두 분이 그런 대화를 아직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나를 좀 이렇게 감추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상처를 받는데 넌 어떤 것이 조금 두렵니? 이렇게 물어보고 그 깊은 마음으로 들어간 대화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네. 이게 이제 이분이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분의 기준과 이 남자분의 기준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. 또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갑자기 회사를 찾아가거나 갑자기 집 앞에서 부모님 만나자거나 이런 식으로 약속되지 않은 거를 갑자기 실행하는 게 또 어려운 분들이 꽤 많거든요. 맞아요. 제 남편도 맞아요. 그렇고. 남자도 여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얘기를 같아요. 해서. 나 여기서 서운하고 상처받고 있고 너가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을 피하는지를 좀 듣고 싶다라는 직접적인 의사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너가 좀 정확한 정말 날짜를 정해서 정식으로 만나는 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. 그렇게 조율을 좀 할 수 있겠죠. 그렇지, 하나하나 해결을 양보를 할수 좀 있겠죠. 해서. 밖에선 사교적인 성격으로 친구도 많고 나름 사회생활도 잘하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집에만 들어가면 자꾸 화를 못 참고 헐크처럼 변한다는 거예요. 엄마가 실수로 네 핸드폰을 떨어뜨렸어. 뭐라고? 오빠 쟤 미친 거 아니야? 오빠 쟤 미친 거 아니야? 엄마가 사주면 되잖아. 뭘 그렇게 화를 내? 뭐 돈 있으면 다야? 지금 돈 있다고 엄마 유세 떠는 거야? 어? 진짜 짜증나지.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방에서 펑펑 울기까지 했습니다.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화낼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. 마음속으로는 부모님께 다정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. 엄마, 내가 성시경 콘서트 예매했어. 나랑 같이 보러 가자. 엄마는 안 갈래. 그럴 여유가 어딨냐? 아니 이게 얼마나 힘들게 구한 건지 엄마 알아? 야, 가면 차비며 밥값이며 돈도 들고 다음에 가자. 엄마 맨날 다음 그러더라. 사람이 죽는 거는 순서가 어땠어. 이러다 계속 못 즐긴다고.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.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제 마음과 달리 엄마에게 화가 나서 또 폭언을 퍼붓고 말았습니다. 더 심각한 건 최근 저의 폭력적인 모습이 남자친구에게도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요즘 왜 자꾸 늦게 일어나는 건데? 이거 뭐 친구들하고 뭐 술도 한잔하고 뭐 남자가 뭐 너 지금 정신이 있냐? 남자가 뭐 너 지금 정신이 있냐? 어? 이래갖고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건데? 아 진짜 세상 한심하다 한심해. 그렇게 평생 찌질하게 살래? 어? 세상 한심하다 한심해. 그렇게 평생 찌질하게 살래? 찌질은 그렇지 않은데. 남자친구는 제 말이 너무 자극적이라 놀랬대요. 근데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까지 저의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. 부모님께도 남자친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제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? 이런 점 이상하죠? 이번에도 안 눌러요? 자기에 대한 지금 분노 아니면 갑자기 폭력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 모르는 게 아니라 또 우리도 왜 보면 가장 가까운 그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나의 정말 알 수 없었던 정말 제2의 누군가 나타나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또 모습이지 않을까.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는 콘서트 안 간다 그랬을 때 알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함부로 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이상하게 엄마하고 딸들은 그렇게 정말
진짜 싸울 때 죽일 듯이 싸우더라고요. 남하고는 그렇게 안 싸우는 것 같아. 저도 이거 이해해요, 이 감정. 저는 엄마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너무 가까이 지금 감정적으로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가장 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. 나 좀 알아주세요. 나 지금 좀 이상한 거 같아.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은 나 좀 사람에게 알아줘. 드러내는. 네네네. 막 이거 있잖아. 믿을 수 있는. 그러면 알아주라고 해야 돼요. 음.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모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희 어학적에서 보면 성인이 돼서 네.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은 있어요.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제대로 아직 배우지를 못했어요. 이 친구는 그 시기에 성인이 돼서 이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그 시기에 이게 가장 편했던 방법이었던 거야. 그게 이제 고차가 되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는 다른 표현을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 이거는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은 이제 요 정도 수위는 상담실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는. 아. 근데 아까 윤주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의식이 있지 않느냐. 나 좀 치료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자아의 건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이 가깝고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같이 엄마도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? 그러면 정말 어떡하지? 엄마가 실수로 니 그러면 정말 어떡하지? 엄마가 실수로 니 핸드폰 또 알았어. 홍지박살이죠. 엄마 미친 거? 미쳤는데? 그러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. 이러면서. 꼬리 내려. 화낼 수 있는 상대가 또 없어졌으니까. 어때요? 저는 뭐 조금 다르게 보자면 네. 아까 이제 김혜연 씨가 독립 얘기를 하셨는데 네. 아직 독립이 안 돼 있는 상태. 그러니까 나한테 화가 많이 나는데 내 안쪽 면을 볼 힘은 없고,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나 같은 면을 찾았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동일시를 하고 있고 내가 볼 때는 분리가 안 돼 있는. 맞아, 되게 행복한 사람은 화 안 내잖아. 맞아. 여기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. 뒷바라지하느라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본 엄마. 엄마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. 그러니까. 그리고 다정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. 예. 이거 엄마의 기준이잖아요. 예. 자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. 그냥 엄마한테 좋은 딸이 되고 싶은데 엄마는 왜 이러고 살아? 약간 이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 엄마랑 자기를 좀 분리시키고 독립이 돼야 되고 나의 안 좋으면 나의 안 좋으면 끝내야 되는 게 필요하죠. 그래서 우리 따님은 조금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다면 뭐 상담이나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는 좀 맞아. 이럴 때는 엄마랑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괜찮죠. 그죠? 가족 상담을 오셨고. 네. 어머님이